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산 시내버스가 마침내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기름이 없다며 오늘 첫 차부터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매년 100억대 보조금을 받고도 기름값조차 못 댄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산시는 면허 취소를 경고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할머니가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혹시나 하고 다가가 물어보지만 타 지역 버스, 기다리는 서산 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굣길 학생, 출근길 직장인, 시내에 볼일 있는 시골 노인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아프면 버스 타고 나오시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 이거 차 운행 안 하면은 시골 사람들은 다 진짜 반을 죽어요 다. 서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내버스 업체가 아침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전체 60여 대 가운데 전기 가스차 10석 대만 운행했고 나머지는 차고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전세버스 7대를 노선에 투입했고 읍면에 택시 50여 대를 보내는 등 비상작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0분 단위였던 대산 성현 방면은 최대 1시간 반, 면 지역은 2시간 반까지 벌어졌고 아예 못 가는 노선도 속출했습니다. 서산시는 재난 문자까지 보냈지만 확인하지 못한 주민들도 많아서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어디에 뜨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 시간에 한번 와보고 안 되면 택시 타고 가려고. 시민의 발이 묶인 건 기름값이 없어서입니다. 서령버스는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항변하지만 보조금은 지난 2017년 37억 원에서 지난해는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경영이 부실했다는 얘기. 관리직 인건비의 경우 인접시군보다 50%가 더 많고 타이어 값은 1.8배, 외주 정비비도 1.63배 더 지출했습니다. 또 운전기사 급여는 툭하면 연체되고 퇴직연금은 적립도 못한 반면 대표는 1억 4천의 연봉을 챙겼고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업체에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계속 불응할 경우 운수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도 업계의 문제를 이미 알고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근본적인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 탓만 하는 것은 시 근거를 사금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벼랑끝 전술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서산시는 군부대, 교육청 등의 차량 동원을 요청하고 기관과 학교는 출퇴근 조정, 조기 방학 실시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또래 1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의 딸이 또래 남학생 18명에게 둘러싸여 이 가운데 3명에게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여학생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원청은 다음 주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예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R&D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던 KTX 세종역 설치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교통 수요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향후 실제 이전 수요가 반영될 경우 경제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1.06으로 나온 겁니다. BC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선 1을 넘기지 못했지만 세종시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BC가 높아진 것은 거주 인구의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국가교통 DB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경제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역 위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KTX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중간 지점으로 호남 고속철도 선로위의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1,425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오송에서 세종으로 올 때 짧게는 30분, 길게는 50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단축돼서 이제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 남은 과제는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 설득입니다. 국토부는 추가 선로 확보 없이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안정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충북 등 인근 지자체는 KTX 오송역 수요 감소를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입지적으로 그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안정성은 입증됐고 주변 역과도 상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타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철도공사의 온라인과 모바일 예매 시스템이 마비돼 1시간 40분가량 열차 조회와 예매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연말연시 연휴 열차 예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며 반환된 승차권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사건의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DNA 대조를 통해 지난해 8월 21년 만에 검거된 두 사람은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 지난 2001년 12월 21일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들이닥친 이들은 승용차로 현금 수송 차량을 가로막고 은행 출납 과정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오르막에다가 싣고 내리려고 하는 돌아보니까 보면서 사람이 총 겨누면서 꼼짝만 손들을 하면서 위로 한번 쏘고 이후 두 사람이 철저하게 행적을 감추고 살아가면서 이들의 범행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범행 차량에 있던 손수건에서 DNA를 찾아내며 용의자를 특정했고 결국 지난해 8월 범행 21년 만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21년 동안 본인이 안 잡힐 줄 알았나요? 1년 넘는 재판 끝에 이승만과 이정학 두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총을 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이,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선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영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들이 22년 만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2분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61살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만년동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대전시 서구 내동 안골 내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새벽 2시 15분쯤엔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세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여자 프로배구팀 최장수 선수이자 또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전 정관장 배구팀의 한송희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로 프로배구 21년 차로 40살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동료 중에는 감독님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현역을 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은퇴 생각들이 많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라는 마음에 좀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구를 하는 게 좋고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배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주전이 아니고 이제 백업 멤버로 경기 출전 수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서 열정을 보이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저도 계속 나이를 먹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저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꼭 코트에 들어가서 뛰는 것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항상 이제 웜업존에서 준비는 잘 하고 있지만 또 동료 선수들이 또 잘 뛰어주면 그걸로도 또 기분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20대 때는 국가대표도 하시고 득점왕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하향세로 꺾여서 걱정을 했는데 30대 후반에 다시 2년 연속 베스트 세븐에 뽑히는 등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비결은 뭔가요? 제가 한 초중반부터는 이제 포지션도 막 변경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은퇴를 많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해온 걸 되돌아봤을 때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고, 그래도 뭐 이왕 끝내더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끝내자라는 마음도 컸고, 그냥 좀 스스로가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라며 계속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막 복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았고 그 기회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관장 배구팀은 이제 대전이 연고 지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끄는 흥국생명 팀에 비해서는 좀 홈팬들 응원이 좀 아쉬울 만도 한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나 죄송한 마음들이 컸지, 왜 이렇게 응원이 적을까, 왜 이렇게 관중분들이 많이 안아주실까라는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팬분들도 더 많이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하는 만큼 달라질 거라 생각해서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희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선수 생활의 여정을 보면 은퇴 후가 더 특별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계획을 좀 들려주시죠. 지도자를 한다면 조금 어린 아이들, 유소년 쪽으로 지도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뭐 환경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그분들한테 좀 좋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나도 은퇴 후에는 좀 그분들과 같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프존 유딘그룹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골프존 유딘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성금 5억 원씩 총 20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대전 지역 기업 최초로 나눔 명문기업 골드회원에 가입했습니다.
TJB 이수복, 김철진, 양정진, 조형준 취재기자와 김경한, 황윤성, 최운기, 박금상 영상기자가 취재한 대전 교사 사망 사건 및 교권보호 연속보도가 모교 언론인클럽 올해 언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집요한 취재를 통해 대전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 관리자들의 교권보호위원회 묵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 기여해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TJB 시청자위원회 평가상 시상식이 오늘 열린 가운데 프로그램상은 대전시 민간위탁 실태 보고를 기획보도한 보도국 조혜원, 김경환 기자가, 제작 프로그램상은 미래설계소와 사투리즘을 연출한 편성제작국 최윤호, 조선행, 우영래 PD가 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기술국 홍승희 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에 집중하는 선거 방송과 함께 지역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단이 카이스트 기술창업혁신단과 실험실 창업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실험실 창업 관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실험실 연구 성과를 활용한 창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 정책과 지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